해병대원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뭐 진실 규명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깽판을 치고 그냥 뭐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려고 나온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법리가 뭐고 사실관계가 뭔지는 그냥 관심 없고 이걸 가지고 어그로 끌어서 이렇게 여론몰이 한 다음에 어떻게 최상병 특검 법안 통과시키고 탄핵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게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톡으로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지지자하고 막 하다가 신경질 나서 막 싸웠거든요. 카톡으로요. 네, 카톡으로. 어쩌다가 이준석 지지자랑 연결이 되셔가지고. 그 지난 대선 때 같이 네.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준석을 지지를 해요. 네네네. 지지를 하는데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저하고 되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오. 내가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는데 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모순된 판결은 많았다. 네. 그러면서 원세훈 국정원 판결도 봤냐. 원래 판결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거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지지를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탄핵까지 가도 상관없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일종의 앞장서서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준석식의 논리를 펴는 거야.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으셨네요,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 싸워야지.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맞받아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럼 최상병 특검이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지금 여론몰이가 됐냐?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냐? 네. 여론조사라는 건 어떻게 물어보냐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장병이 한 사람 사망했습니다. 특검을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자기네 당대표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대권 시기를 앞당들어서 사법 리스크 보호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거에 동조할 수는 없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보수주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법치인데 법치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다수결로 원하면은 그거를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한 거는 맞지만은 네네.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소의 정당성은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뭐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관련해 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지만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법적인 판단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3심까지 가가지고는 확정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고 어쩌고 그거를 가지고는 너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객관적인 증거랑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져 묻거나 뭔가 논박을 하는 느낌보다도 화풀이하는 듯한 그리고 또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쇼츠용의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클립을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요 장면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죠. 당신들이 공짜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짜 맞냐고요?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는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해. 창피하게 불독같이. 네, 방금 저희가 김승원 의원의 이제 모습을 봤는데 우리 전면님께서 불독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저는 이게 네네. 지금 입법 청문이었잖아요.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 청문을 할 때는 보통 공청회 방식이에요. 네네. 전문가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뭐 법안의 문구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 때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건데 네네.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는 따져 물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무슨 증인 선서를 하는 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았던데 전현희 의원은 네네. 고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있잖아요. 네네네. 휴가 미복귀 사건. 네네네. 그때 추미애 보좌관도 아마 국정감사할 때 증언을 거부를 했었고 네네. 피우진 문재인 정부의 처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조국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거는 원래 기밀성이 원칙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져놓고 그 중에서
죄가 될 만한 것만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공개된 재판에서 그거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건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서 선서를 하지 말고 선서를 보고 가지고 물어보는 대로 다 답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어떤 공정한 수사 재판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고 네네. 인신공격이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는 밖에서 다 그러면은 판사라든지 검사가 중립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식의 망신주기식 입법 청문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신주기용이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애당초 불려 나오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 선수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진술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법원의 재판에 앞서서 인민재판 하자는 얘기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다 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경로했다, 네. 통화했다 이거를 탄핵의 트리거, 스모킹 건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네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박정훈 대령한테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그때 이첩을 보류하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막 피혐의자를 8명을 적어놓고는 수사보고서처럼 꾸며놨으니까 보류를 하라 그랬는데 8월 2일 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이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 경찰청에다 자기가 그 꾸민 그 보고서 그대로. 네네. 그럼 이거는 항명이잖아. 명령을 거부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당연히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랑 장관이라든지 군 관련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항명하고 어기고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그러면 당연히 보고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소통 관계에서 그렇게 통화가 있었던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처리를 할지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방산 수출 때문에 출장 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여러 건 통화한 거 중에서 그게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의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보고 정말 무식하다. 그리고 설령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박정훈 대령이 잘못 처리를 한 거잖아요. 수사권도 없으면서 민주당 니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군사법원법을. 해가지고는 그 부분을 잘못된 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뭐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는 이거를 개입으로 몰아는 것 자체가 문제고 네. 그리고 그 당시의 통화 내용이 이거인지 방산 수출에 관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불독같이 생긴 김성원 의원이잖아요. 네. 7070이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800을 쓰는데 네네. 앞에 국번을 네네. 7070 있다고 이건 뭐 1000 1000이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슨 이 네. 사람들이 열린 공감 유튜브에 나왔다고 착각을 네네. 하고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문회가 아니라 열린 공감에 나와 있다고 착각을 했다. 근데 그 얘기 아까 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이번에 군사보안법을 바꾼 게 애당초 이 지금 군과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바뀐 거죠? 아 이게 네. 이거는 사실 그 민주당의 이슈였어요. 진보의 이슈였는데 군 내에서 의문사 사건이 네.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도 공군 부대에서 이해랑 중사였나요? 예, 이게 뭐 이게 그때 뭐 성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이게 군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서 박주민 의원이 선두에서 지휘를 해가지고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어요. 군사보안법을.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기자들한테 국내에서 발견이 됐으면은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같은 사건이 발견이 됐으면 만지작거리지 말고 바로 넘기라고 그렇게 경찰로 얘기했거든요. 넘겨라. 그거를 어겼던 사람이 박정훈 대령이야. 그러면 그 말씀은 원래는 바로 그런 게 있으면은 경찰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바로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한 거네요. 직권남용이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막 수사를 해가지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문제 의식을 못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그 밑에 하부 시행 준칙들이 과거처럼 이용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4-5건이 그 전에 그 건이 있었대요. 네. 그냥 관행대로 그렇게 했었어. 이 사람은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박정훈은. 네네. 근데 최상병이 그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음.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거 잘못 처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시정을 했는데 이걸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훈 내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시정을 했던 건데 그거를 외압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포장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된 거를 정정했다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고 적당하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얘기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경로를 했는지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경로했다고 지금 특검 말하는 것도 웃기는 게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집권 동안 거의 한 20번 경로 기사 나왔어. 그거 다 특검하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지 박정원 대령 본인 스스로도 약간 좀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역대급 장면이 보였던 게 바로 정청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청래 그 영상 한번 바로 좀 틀어주시죠. 임기훈 증인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측은 얘기했죠.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증인에 대해 가지고 퇴거 명령을 하겠다. 그냥 또 퇴거하면은 자기들 좋은 일이니까 10분, 20분, 30분 뭐 이런 식으로 퇴거하면 마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저희 중학교, 초등학교 때 잠자는 애들 밖에 나가서 너 벌 쓰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거 좀 정당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그 의사 진행 권한은 질서 유지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저거는 망신주기예요. 지나친 망신주기. 망신주기. 그러면서 그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 그러냐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니면 국회 내에서 뭔가 윤리위에 저는 상정해가지고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그거 뭐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국회 윤리위에다가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봅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게 사실 갑질이라는 거는 정말 그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면 망신을 줬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정청래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식의 짓거리한 거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지금 업적인 것처럼 뭐 글을 막 3개, 4개씩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 퇴거 명령에 대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청래가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저희 계속 보시죠.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오만 수사 중인 답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오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잠깐만 장관- 김영민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증인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자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굉장한-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오해가 이종섭 있기 때문에 증인 그런 걸 잠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세요. 아셨습니까?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우리 저 야, 변호사님께서 진짜 때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정청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지금 일단 몇 가지 장면 보니까 이시원 증인을 10분 동안 퇴거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김용민이가 질의하고 있는 와중에 까먹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내보냈던 걸. 그래서 이제 도중에 이제 질의를 끊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시원 다시 또 들어오라고 하고 진짜 뭐 아사리판에 지금 개판이었습니다. 그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님이 네. 되게 인품이 좋다고 이렇게 평이 좋았던 분이에요. 대통령실 내에서. 근데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가지고 징계를 받았던 거를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국정원 문건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냥 그거를 신뢰한 거고 본인이 스스로 조작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 마냥 몰아가고 관련 그 검사들의 안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또 탄핵 탄핵 소추도 소추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인품이나 실력에 비해서 또 어떤 과거에 물론 제가 그분을 전적으로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 하나가 너무 침소봉대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여를 했던 거는 제가 그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제 또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군 관계자들 국방비서관실이랑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네네. 이시원 비서관이 중간에서 이거를 좀 중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예측이신 것이죠. 네네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렇게 증인으로까지 나서게 되신 건데 어쨌거나 이번에 정청래 모습뿐만 아니라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밝혀진 거 없어 그냥 네. 망신 주고 나가다 들어갔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진실이 밝혀진 게 없고 정청래 같은 경우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거 보니까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한다고 하는 아니 뭐 무슨 관심법입니까? 점쳐?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네, 무슨 임성근 사단장을 윤석열 정부가 네네. 비호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네네. 아 근데 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별 4개가 육해공에서 가장 높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해병대는 수가 네. 적어요. 별 3개가 제일 높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별 하나 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달고 이거를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완전 특급 인사였네요. 예, 그리고 이분이 광주의 서석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서석고등학교. 호남 분이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봐준 측면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제가 어느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네. 2019년 기사를 보면은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2,200만 원의 전투 지휘 활동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 이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 임성근 사단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돈 문제 같은 거는 비서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휘 책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2계급이나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호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비호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 보도랑 민주당 반응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왜 이렇게 비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뭐 비호할 이유도 없고 비호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들었던 게 아니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일 처리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해라 이렇게 말은 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뭐 보도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던데 근데 거기서는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갔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은 실종자 수색을 하라 그런 원론적인 지휘를 한 사람보다 현장에서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현장 상황을 모르고 지휘를 한 사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 정범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혐의자로 이 사람이 다 적시를 해놓으니까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보류하라 그랬는데 항명하고 지가 그냥 이첩을 해버린 거야. 그게 지금 박중령에 대한 지금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성근 중령이 이첩을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했던 이유도 임성근 지금 사단장에 대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 지금 비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벌 사항이 없고 애당초 그냥 뭐 원론적으로 그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도 마치 기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첩을 하려고 하니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외압이라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왜냐하면은 그 네. 군대 내의 수사 결과를 그때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혐의자로 누구를 해서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혐의자로 묶을 수가 없는데 묶어놓고는 이첩했다고 보류를 해버리면은 그 브리핑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 전문가였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 처벌도 안 되고 당연히 처벌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수사 권한도 없을 뿐더러 음. 그다음에 그 혐의자로 묶었던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당장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비호를 받았던 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고 윤석열 정부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거를 처벌하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정된 브리핑도 당연히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또 브리핑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던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대통령이 대노를 해가지고 임성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박중령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직위 해제를 시키고 외압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네네. 뭐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등장하는 이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랑 무슨 뭐 골프를 친 거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정말 이거 무슨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일단 요 최상병 사건에 대한 문제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첫 번째 정리를 해보고